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QR코드를 스캔해서 마을의 역사와 마을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부산의 한 상성마을이라는 곳인가 봅니다. 마을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여러 집이 모여 사는 단위를 뜻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확장된 의미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지역 집단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을 하면 생각했었던 거는 바로 이런 거죠. 정감 있는 어떤 공동체, 문화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뜻이었었는데요. 좀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말들이 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멀어진 말이 돼버린 마을, 이 마을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직업의 발견, 오늘은 마을 재생 활동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직업, 마을재생 활동가의 세계에 이야기해 주실 황인준 선생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덕성여대 동문과 조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인준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센터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요. 그럴까요? 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통상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마을 주민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마을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을 상담이라든가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컨설팅, 또 회계 정산 이런 모든 걸 진행할 수 있게끔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원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재생이라는 말이 조금 뭐 낯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나 저거 많이 들어봐서 좀 관심 있어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마을 재생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사실 마을 재생 그러면은 공공 영역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주민의 관심과 행정의 예산 지원 그리고 재생 활동가의 역량 또 용역의 역량에 의해서 재생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재생이라는 것은 마을 재생은 작은 단위의 재생부터 시작해서 공공이 추구하고 있는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마을의 어떤 대단히 뉴타운 이후에 발생하는 마을 재생 또 성곽마을에 관련된 재생 상당한 재생이 많이 있는데요. 통상적인 재생이라고 얘기하면 공공영역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을 재생의 개념은 마을 주민의 역량에 의해서 작은 단위의 이제 마을 공동체 형성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뭐가 있는 거죠? 그 정부나 어떤 그런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좀 예산 지원이 좀 있어야 일단 이런 활동이 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참여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고 좀 활발하신가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을의 개념 사업과 지자체에서 또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마을 사업의 개념은 다릅니다. 중앙정부는 거의 아까 중앙정부에서 주도를 하지만 이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아주 작은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뭐 한 5천만 원 정도 네네. 범위 내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민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마을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데요. 네. 사실 마을 사업은 우리가 사업 그러면은 뭐 때려 부셔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라는 개념이 아닌 네. 하다못해 공동 육아라든가 네. 뭐 옆집과 같이 반찬을 나눠서 반찬 그렇죠. 나눔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이웃 만들기라든가 네, 네. 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네. 주민 커뮤니티를 구성한다든가 네, 네. 라는 이런 요소를 작은 마중물을 지원하면서 네. 활성화되게끔 유도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전액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한 90% 정도 지원한다면 10%는 주민 조직이 자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좀 자발적인 자기 마을의 일이니까 지역민들의 어떤 참여나 어떤 질문이나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합니까? 예,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그 마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조직의 전유물처럼 그래서 느꼈었어요. 저건 내 일이 아니고 뭐 무슨 행정적인 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야, 좀 니들 계시죠. 세금 예. 갖고 뭐 하는 거야? 라든가 뭐 이런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 1세대 마을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이제 지역을 좀 가서 한평 공원도 만들고 네. 뭐 마을 평상도 만들고 그렇죠. 어떤 그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조직을 만들다 보니 네. 이제 계신 어르신들이나 지역에 계신 선후배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야 여기 지금 우리 마을이 삭막한데 여기 하다못해 벽화라도 좀 해줄 수 없냐라는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도 한번 마을 공동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 식구들끼리 모여서 뭐 그렇죠. 시화전을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인문학을 강의를 듣는다든가 하다못해 어르신을 모셔서 장단극기를 배운다든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과 연세 안 드신 분 주민들 간의 이 가교가 네네.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된장, 고추장 담그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예. 오히려 어른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젊은 사람들한테 수혜적 요소에만 있다가 이제 내 재능을 우리 마을의 젊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예.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항상 살 때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공동체라는 개념하고 지역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내가 또 어떻게 도움받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들이 잘 진행됐을 때는 정말 문화의 실핏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펴져 나가고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그런 차원일 텐데 저희가 잠깐 잊었던 부분이기는 해요. 그 도시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아마 재생활동가께서 말씀하실 때 마을이란 뭐 어떤 도시 그 농촌이 아니라 농어촌이 아니라 도시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 자체라는 그 말의 어감은 공동체를 상징하죠.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공동체 개념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좁은 지역이고 그리고 또 서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뭐 서로 교류가 가능하고 필요할 때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을 재생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동체 원래의 전통적인 형식이라기보다는 뭐 공동체 의식 그렇죠. 이것을 깨우는데 일깨우는데 마을 재생은 중요한 뭐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하자, 무슨 행정적인 무슨 뭐 프로젝트다, 뭐다 이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 중에서 저희들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미래가 없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자성적인 출발 같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꾸준히 자생적으로 우리 마을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든 계속해서 이거를 좀 이어나가고 영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은 안 했어도 보이지 않았던 생각들이 바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오늘은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하시는 일이 지금 약간 그 성곽마을, 왜냐하면 그 종로구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느낌이 벌써 그래, 종로 그러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사실 어떤 사업이었나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도성이 18.6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종로구가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성곽마을의 개념은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성곽 주변의 마을이 조금 낙후되어 있는 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곽마을을 권역 지정을 했는데 총 9개 권역 22개 마을에서 저희 종로구가 5개 권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곽마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창신숭이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성곽마을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이화충신이나 여기 명륜해화, 또 네, 부암, 네, 네. 이 교남권은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 교남 쪽으로 한번 테마화를 한번 해보자. 성곽마을 테마화를.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또 들어온 용역사들하고 협의를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협의를 해서 한번 도시농업부로 한번 접근해보자.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 그 독립문이 그 영운문하고 모아간 중국 사신이 예,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길이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문헌을 보니까 그쪽에서 농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니 그 용역사 용역에 의하면 옥상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약 한 26,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옥상 농업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네, 네. 그리고 우리 그 종로구 그 구청장님의 그 공약 중에 지역의 그 도시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하시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희망마을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공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네. 저희 주민들이 예. 떨어졌어도 할 건 하자. 우리끼리라도 우리끼리라도 하자. 예. 이렇게 이제 의혹을 팍 하면서 저희가 예. 이제 성곽마을 주민 추진회를 구성을 하고 뭐 지역 대표도 뽑아놓고 뭐 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 준다면 자기들도 지원하겠다. 아, 이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네, 사례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그 성곽마을이 지금 2년째, 이제 2년 반 정도 기간이 됐는데요. 지금 행촌권에 가보시면 그 육묘장이 먼저 그 채소나 이런 거 기르는 그렇죠. 육묘장도 구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앵커 시설, 커뮤니티 공간이죠. 예, 이제 서로 인포메이션 아주 예, 같이 할 수 있는. 나누고,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2개 주택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중고등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상가 옥상에다가 저희 그 상자 텃밭을 갖다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기회가 이제 가보시면 수박, 참외, 오이, 가지, 뭐 고추, 뭐 다양한 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시농업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종들은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주민들이 지치지 말라고 네. 일차적인 요소로 네네. 지치지 일단 또 말고 해보시는 게 예, 중요하니까. 해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내년 봄이나 올 가을부터 이제 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약초 예, 조금 밭 같은 전략적으로. 거 만들어서 예. 약초도 이제 허브나 국화 또 오가피 이런 것도 기르고 해서 부가가치를 좀 양성을 시켜서 지역을 좀 그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로서 그 마을을 성곽마을을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요거를 한번 모델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종로구 전체로도 네.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로구 행촌동. 이곳에서는 지금 도시 농업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지금 펌프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펌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시골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펌프인데요. 예,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이 펌프를 이용해서 마중물 같은 일들을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중물이 뭐예요? 마중물은 이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 부어주는 한 바가지의 물이거든요. 그 마중물을 이용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할 때 마중물이 필요하듯이 이 마중물이 우리 행촌동 전체에
우리 도시 재생의 단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길어 올린 물로 재배하면 채소들이 한층 더 싱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하이라이트, 느린 곡간입니다. 느린 곡간의 원래 활용 용도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죠. 사실 여기는 사물 인터넷 텃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게 다 원격 조종으로 식물 재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 식물들이 관리자한테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래서 요 각자의 작물이 다 더워요, 추워요, 물이 부족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요 관리자가 앱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서 아, 네가 춥구나, 덥구나라고 물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또 원격 조종으로 이걸 이제 그 만족도를 식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인터넷 공간의 텃밭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만족한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 공간 텃밭을 일구는가 하면 짜투리 공간인 옥상을 활용하는 참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옥상, 또 지역에 있는 학교 옥상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만 6천 평 정도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회적 경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1차적으로 이 옥상 텃밭을 일단 시험 재배를 해보고 버려두었던 옥상을 텃밭으로 만들면 열매도 거두고 보기도 좋고 효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 대신 중고등학생들의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수박이나 참외나 이런 가채류를 수확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갖다 드려가지고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학생들은 학생들하고 효내는 거, 어르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돼서 이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 그 이름이 정겨운 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정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도시 안에 자리 잡는 진짜 마을들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마을 재생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신지급의 발견 오늘은 마을 재생 활동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거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신직업 발전에서 이제 모셨으니까 그 직업 저 정말 좋아요. 저도 저희 마을 사랑하고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뭐 교육 인증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도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한 마을에서 오래 살고 그냥 거기서 살면 돼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좀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일단 선생님 마을 재생 활동가가 되신 계기는 어떤 일이셨어요? 저는 그 마을 뭐 활동가, 뭐 재생활동가, 뭐 사업 전문가 이런 처음부터 구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마을에 대한 관심이죠. 제가 여기 종로 토박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40여 년 넘게 살다 보니 예. 또 우리 아이들도 계속 같은 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네. 또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할머니도 계시고 하다 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처음엔 걸었습니다. 그냥 마을을. 네. 마을을 걸어 다니다 보니 불편한 요소도 나오고 개선해야 될 요소도 나오고, 그럼 이거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행정한테 요청해야 될 거고, 그런 어떤 그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가까이는 주민센터하고도 얘기를 하고 네. 안 되면은 구청에 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마을 속으로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제 직장을 생활을 할 때고 또 제 사업을 할 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그 뭐랄까요, 작은 점포를 하나 운영하고 네. 좀 안정적인 환경이 되다 보니 그때부터 이제 마을을 다니기 더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거기 가면 저희 후배들도 있고 저희 선배들도 있고 참 동네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랜 네. 기간 동안 예. 이거를 영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동네 친구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판인데. 예. 그거 되게 반갑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마을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같이 어떤 모색할 걸 찾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뭐 많지는 않지만 일정 금액의 어떤 그렇죠. 일단 지원금이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나오고 예, 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을 공동체나 마을 활동가들이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게 거기부터였지 않는가.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마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다른 마을 재생 활동가나 이제 마을 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 시작이 다 선생님처럼 시작을 좀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던가요? 아니면 어떻던가요? 아니에요. 사회 문제로 대두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네, 그런 네. 사회 시민 활동을 하시는 네, 분 네, 뭐 네, 이런 네. 분들이 관심 있으니까 또 하신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생적으로 아 이거 내 마을이야라는 차원의 문제의식과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이렇게 와서 했던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는 적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활동가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은 종로 활동가들은 거의 자생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처음부터 아, 예. 뭐 야학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뭐 또 어떤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뭐 참여연대나 환경연합 그렇죠. 같은 예, 예. 그런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서 또 지역에 활동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또 무작정 저처럼 걸어다니는 친구들도 근데 있고. 어쨌든 지역 기반이잖아요. 네, 지역 지역 기반. 토박이 기반이니까. 제가 예. 보는 저희 활동가들은 거의 그 뭐 최소가 한 20년 정도는 예. 지역에서 기반을 가지고 학교 정도는 뭐 최소한 항상 고등학교는 거기다. 여기서 예. 나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돼야. 그러다 보니까 저분을 몰랐었는데도 이렇게 알다 보면 너 어디 학교 알고 출신이냐면 봤더니 뭐 다 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예, 선후배지간이 되는 예. 그런 환경. 아, 참 저희가 잊었던 해체된 어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마을을 걷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선생님도 지금 아파트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마을을 걷는다는 개념이 없죠. 5동 돌아 8동 가서 7동 돌아 온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이쪽 아파트 벽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직선의 개념이고 섹터 개념이라서 사실은 마을 걷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우리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사실 우리 세대들은 고향이 없다는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요즘 애들은 고향이 어디냐 하면 무슨 뭐 산부인과 아니면 종합병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고향이라는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고향이라는 그 비슷한 개념의 마을도 없는 거죠. 자기가 자라고 그다음에 동네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게 없는데 그런 환경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 혹은 뭐 경제적인 상황이 변화 이렇게 있겠죠. 교육 활동에 애들이 교육 요즘 좀 때문에. 바빠요. 학원 다니고 그러고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의미가 없고 내가 도대체 어디에 사느냐 이거는 의미를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그 세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아파트에 대부분 많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 순전히 그 직업과 혹은 직장과 혹은 교육과 뭐 이런 편리가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을은 없이 사는 그러니까 고향 상실, 마을을 상실한 상실 그러니까 실향민의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이것을 좋게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 노마드에서 유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마을 재생과 관련해 보면 우리가 그런 유목민 같은 나쁜 의미에서 고향 상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 마을 재생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낭만적인 마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뭐 저희가 이게 최고고 도시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 뭐 이런 얘기하려는 건 사실 아니죠. 근데 다만 너무 쉽게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정말 직업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미래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해볼 만한 얘기냐라고 할 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의식 전반적인 부분이랑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낭만적이고 막 이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잊고 있는 거 혹은 다시 깨우쳐야 될 가치들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은 이제 처음에 마을 다니시고 하다가 원래 이제 생업이 있으셨던 거죠. 있으시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정말 마을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이쪽 일을 하시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바라보시고 그래 나도 저거 참 좋아. 나도 정말 마을이면서도 생업을 유지하면서도 한다면 그것처럼 또 행복한 일이 없겠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직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그것도 아마 존중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활이 유지돼야 되고 생업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경험에 근거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접근 방식은
마을에 대한 관심이겠죠. 네.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면 뭔가 하고 싶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을 사업, 작은 단위의 사업. 네. 그래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보통 저희가 3명이 모이면 주민 조직이라고 합니다. 예, 뭐 돼요, 못 돼요. 예, 아무튼 예. 3명 되면 뭐가 되긴 3명이 됩니다. 모이면 예, 예, 예. 주민 조직이라고, 이 주민 조직이 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떤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네, 네. 그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마을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에 의해 보면. 그래서 마을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작은 단위의 한번 사업을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나 또 광역에서 진행하는 어떤 마을 활동과 교육, 마을 재생 활동과 교육, 뭐 도시 재생 활동과 교육, 일단 교육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예. 이제 교육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한 2시간 교육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좀 예. 장기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처음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저희가 그 이번 그 수목금도 네. 지금 그 5강, 1강, 5강에서 총 11강에서 이제 주민 한 20분 정도를 네. 교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중에서 또 이제 심화 과정 진행하고 현장 과정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존 활동가분들과 신규 활동가분들 또 매칭을 해서 네. 현장을 같이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트레이닝을 계속 가죠. 그래서 이제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제 이건 이제 행정적인 요소지만 행정이 원하는 그 캐리어가 있는 사람을 찾게 예, 되겠죠. 그거는 또 가능하죠. 예, 저희가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뭐 부분이죠.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지금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그게 예, 이제 예, 복지 예. 강화, 마을 강화 그렇죠. 개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방문 간호사도 있고 그렇죠. 또- 안 오시니까 이제 그렇죠. 가자잖아요. 예. 연세 드셨으니까 못 가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무관이 찾아가기도 하고 네네. 어떤 지역의 문제를 동주민센터 개념으로 모든 걸 좀 해소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복지사도 더 충원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그 일자리에 네. 이런 어떤 나름대로 능력이나 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마을사업 전문가가 지금 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방면의 요소에서 마을사업 전문가도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고 네, 있고 네, 네. 또 그 반면에 그 사업을 위탁받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사업을 위탁받는 조직이 이제 민간의 그 추진단을 구성을 할 네, 때 네, 네. 그때 또 그 요소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게 되면 뭐 이렇게까지 가면 참 뭐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 임기제 다급 같은 경우는 7급 정도 상당히 대우를 해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시간 임기제 마급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네. 대우를 해줍니다. 단지 네. 이제 근무 시간에 따라 연동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민간 위탁받은 조직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중견기업 정도의 그 대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전환해서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이걸 직업으로 선택해서 나 마을 재생 활동을 할 거야라는 개념이 아닌 그렇죠. 어떤 예. 경력을 딱 구축한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진출하는 게 더 네.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야 마을도 이해하고 네, 네. 지역도 이해하고 사업도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럼으로써 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 어차피 이런 무슨 자격증 뭐 이런 게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기 가면 저렇게 딱 돼서 내가 3년 후에 뭐가 돼 뭐 이런 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사회복지과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는데 난 사실 그런 마을에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소위 전문화된 상태에서 마을재생 전문가가 됐던 뭐 도시재생 전문가 그 말이라는 타이틀이 한번 달려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역량을 추구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위탁업체 가서 자기가 그렇게 또 그런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공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네, 좀 좋긴 네, 하겠죠. 사회복지사 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을 활동도 더 하고 마을 경력을 더 쌓고 그렇죠. 있다면은
그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된 게다가 겁니다. 시작 자체가 또 자기가 살았던 마을의 개념이 네, 또 네, 자생적으로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일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무슨 재생 뭐 활동가 뭐 인증 같은 걸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 그래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거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제가 걱정인 건 그렇게 되면 왠지 중앙에서 기획적인 차원으로만 넘어가고 마을 자체에서 자생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묻힐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좀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좀 직업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그런 소식을 한번 접해봤습니다. 네네. 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네. 뭐 처음에 기초적인 베이직을 얘기하면 이제 마을 활동가, 마을 지원 활동가, 그리고 뭐 도시재생 활동가, 뭐 마을 재생 활동가, 마을 사업 전문가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게 나름대로의 그 사업적인 요소가 같이 가미된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기획적인 어떤 느낌이 좀 네, 있는 네, 사업적인. 네. 예, 그래서 예. 저 개념을 놓고 본다면 마을 활동가는 기초적인 마을을 처음에 어떻게 좀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초적인 요소를 가져가는 것이고 재생 정도 붙는다는 것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적인 영역이 좀 같이 가미돼서 같이 마을 계획을 잡든 뭐 기본 계획을 잡든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퍼실 개념의 그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걸 마을을 개량화해서 뭐 인증을 준다, 위촉을 준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어떤 행정 조직에서 좀 관주도적인 마을이나 느낌이 나죠. 주민을 예. 이렇게 말씀은 좀 세게 말씀드린지 예. 모르겠지만 세게 하시죠 뭐 오늘은. 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잡은 그 범위 안에서 위촉을 주니까 이 범위를 제외한 사람은 이 활동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마을을 어떤 형태의 개량할 게 아니고 순수하게 처음부터 나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활동가 한번 해볼까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을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그 개념. 안에서도 생업을 그렇죠. 유지하면서 계속 할 수 예, 있다라면. 그렇게 시작하다가 예, 예. 어느 정도 뭐 재생활동과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인 요소가 구축이 된다면 네네네. 그때 어떤 그 전문화된 뭐 공무원 쪽이라든가 아니 마을 사업 전문가 쪽이라든가 아니 마을 강사 쪽이라든가 어떤 그런 형태의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추구할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개량화해서 자격증처럼 이 부동산 중개인 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공감하는데 이게 이제 마을 재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서는 도시 계획은 있었죠. 도시 계획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도시 계획이라는 사업은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 계획만 했지. 그러니까 뭐 길을 내고 그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짓고 이것만 했지 마을에 대한 신경은 없었죠. 관심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부 단위로서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마을 재생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나오고 거기에서는 그 재생 전문가라는 표현이 사실은 좀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도시 계획 전문가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사소한 마을과 관련된 어떤 소프트적인 그런 다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마을을 어떻게 뭐 새로 만드느냐, 혹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느냐, 혹은 복원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그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격증을 준다는 것 자체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정형화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 마을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 마을도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똑같이 획일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격 조건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단지 정책적인 배려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도시 계획과 관련된 그 부분은 어쨌든 정책적인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 마을 재생이나 도시 뭐 재생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런 일은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런 활동하는 분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직업 형태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얘기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너무 전문가라는 입장, 전문화라는 어떤 그런 틀에 엮여서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마을이라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이라는 어떤 역량 그리고 어떤 공식적이고 어떤 신뢰적인 어떤 차원의 것들을 획득을 하면서도 마을을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재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하는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얘기하면서는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요 부분 일단 이거 괜찮겠네 해서 기획하고 행정하는 쪽으로 해서 쿡 가서 이 마을은 A, B, C부터 D까지 하면 무슨 모형이 있으니까 이건 D가 좋겠어. 무슨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통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C가 좋겠어.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까지 저희가 공동체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가지고 얘기를 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자기 나 두 손 들고 다니지 무슨 이렇게 고시 공부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생업하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공부, 전문적인 역량 하시면서도 정말 나는 행복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이뤄가면서 가는 게 좋고 여기서도 계속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래라고 이제 시작하시면 분명히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서 교육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직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보수나 어떤 그 여건의 문제도 한번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시청자분들도 좀 뭔가 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아까 학생들 에피소드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어르신들하고 소통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 분과 소통 이런 게 이렇게 쉽게는 되지는 않으시죠. 물론 사셨던 동네라 다행입니다만 어떠신가요? 저는 소통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릴 때 다 뵀던 분들이죠. 거기서 학교를 다 다녔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작고를 하셨지만 다 아버지 친구분들이시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젊은 아이들이 저를 보면 젊은 아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아이들이 와서 동네를 뭘 한다고 막 북적북적 대고. 그렇죠. 저기 저 골목길 뒷쪽에 이렇게 가서 요즘 하던데 이렇게 되는 벽화도 거죠. 만들고 평상도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면 지역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과. 그래서 아저씨도 좋고 아니면 어르신도 좋고 호칭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골목에 만들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같이 어르신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의견을 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어느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친구가 대학생들 자원봉사한다고 쫙 와갖고서 뭘 쫙 만들고 벽화 그리고 가고 막 좋아요. 막 시작 좋아요.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그렇죠. 왜 지 마음대로 동네를 이렇게 재단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오해하는 나 저 색깔 안 좋아해. 나 저 그림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그럴 수도 충분히 받을 있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어쨌든 간에 소통을 우선시하고 자꾸 표시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표시를 내드리는 것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아까 저희 교남동이 도시농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왜 안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전 주민이 다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나 공동체 쪽에서 일부 나오셔서 하고 있는데 저도 자주 참석은 못 합니다만은 저희 회장님 같은 분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나셔갖고 육묘장 돌고 텃밭 다 돌고 대신고등학교까지 갔다가 딱 돌아오시면 집에 오시면 10시예요. 가서 순짓개도 물 주고 다 하고 오시면 그렇게 와서 이제 식사하시고 점심 지나고
오후에 또 나갔다 돌아오시면 7시죠. 네. 근데 저희 그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네. 그 연세가 이제 60 중반이신데 네네. 아이 키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을도 그런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이게 갑자기 나한테 일로 들어와서 이게 나한테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 지역에 양봉을 해요. 네. 도시 양봉. 아, 양봉하시는군요. 도시 네네. 양봉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네. 인왕산 밑에 그 꿀을 채취를 하다 보니까 네. 엄청난 많은 양의 그 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꿀을 따갖고 이번에 시장님한테도 갖다 드리고 예. 청장님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예. 했지만 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당도도 뛰어난 그 꿀 자체 질이 좋군요. 꿀을 예, 갖고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 향후 미래의 마을 비전을 또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 기금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 그렇죠. 조직으로 계속 이제 선순환이 가져갈 수 되는 있는 거죠. 요소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요런 요소에서도 마을 활동가 마을 재생 활동가의 역할이 왜 필요하냐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회계, 경영, 그렇죠. 유통 뭐 예.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굳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적 영역으로 진출을 하지 아니해도 지역의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축을 하면서 그쪽에 그 중추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예. 젊은 친구들은 어쨌든 잘 돌아가잖아요. 네. 계산기도 잘 다룰 수 있고 회계를 일단 아니까 그 요소를 보면 어르신들은 우리는 다 밀어줄 테니까 네. 자네들이 알아서 해봐. 자네들이 이걸 다 해야 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렇다 해서 그분들이 역량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죠. 마을 재생이란 부분에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선생님 노인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사실은 그 마을의 문화에 전수할 수 있는 DNA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뒷방으로 늘려놔서 뭐 아이나 좀 봐줘야 되는 지금 완전히 밀려난 세대가 아니고요. 마을 재생에 있어서는 그 마을의 역사나 일이 어떻게 됐었고 그 마을 자체 작은 어떤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마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창조적 DNA가 전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저희가 끊어놓고 무슨 뭐가 쑥 들어온다거나 뭐가 들어간다거나 뭐 기획이 들어가면은 저희는 여기서는 마을 재생이라는 부분이 이미 벌써 일정 부분 의미가 퇴색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께서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소통의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독일 같은 경우에 마을 재생 그리고 어떤 마을 공동체를 다시 만드는 경우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 세계적 사례를 뭐 다 좀 볼 수는 없고 네. 예컨대 서양 쪽에서는 유럽에서는 독일의 경우가 뭐 어느 정도 사례가 될 수는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근데 이제 우리하고 독일하고 문화가 너무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독일의 경우에는 뭐를 우선시하는가 하면 이게 약간의 전통이 이렇게 마을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 마을의 환경을 바꾸고 그 마을을 이제 그 복원하는 네. 혹은 뭐 개선하는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일종의 그 문화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문화적 합의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서도 그 독일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어떤 그 전체적인 우리 그 마을이나 어떤 지역의 문화를 해치지 않는 재생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원칙뿐만 아니라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는 그 원칙을 항상 강조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할 때는 그 지원하는 이유가 어떤 사업이든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원래 뭔가 하면 전통, 그다음에 과학 구조도 사실은 원래 그 구조를 살리는 그러니까 방향으로 이미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해서 올라간 이후에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에서 그것을 살리는 어떤 전통 복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그 환경, 친환경, 그렇죠. 환경에 맞게 도시를 뭔가 마을을 개량하자 이죠. 예컨대 독일 그 동서베를린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 서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우리가 그러니까 분단 지역에서의 접견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경계 지역에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투자가 많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을이 거의 뭐 슬럼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그 뭔가 하면 원칙은 그겁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혹은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그 삶의 그 주거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문화적인 혹은 네. 환경적인 어떤 주거 형태를 그냥 그대로 예. 유지하면서 어떻게 재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개발이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런 전통이 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이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되고 더 많이 미래적인 차원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보면은 이게 급하게 이게 일이 돼버리면 그나마 저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모델 자체를 깨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은 속도를 천천히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제 하시면서 이제 좀 뭐랄까 항상 여쭤보는 게 이런 일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내 후배가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거거든요. 어떤 역량이나 적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마을을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네.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겠죠. 저는 이 마을 활동하면서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오히려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돈은 덜 받겠지만 이 하나하나 자체가 다 보람이고 재미고 흥미고 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또 어떤 형태의 마을을 또 구상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계속 계획을 갖고 그렇죠. 가겠죠. 이게 일이 되게 많고 네. 계속 아이디어가 계속 네. 생기시죠. 이런 사실 분도 계속 이거는 좋겠어. 일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일을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가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제 후배가 어떻다기보다도 저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동지들이 좀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걸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그 놀이로 이게 좀 마을을 놀이한다 그러면 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그 재미적인 요소로 마을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근데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소위 저희 속된 말로 좀 짬밥 오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약간 정확하게도 얘기한다면 뭐 어른들을 가르치려는 태도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뭔가 내가 지금 전문가니까 내 말 따라 이런 거 아니면 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남의 말 좀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추진력이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몇 개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역과의 소통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지역의 사업을 갖고 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도 강력하게 해줘야 되고 또 지역에 계신 그 주민이나 그 또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또 원활해야 되고 근데 또 나름대로 또 투명한 오픈을 또 해줘야 되고 그 윤리적이시도 굉장히 왜냐하면 또 이게 예산이 들어오는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괜한 오해가 자칫 이 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완전히 오픈할 수 있고 누구라도 그리고 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주민 누구나. 왜냐하면 어느 특정만 하다 보면 피곤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늘상 하는 얘기가 지치지 않게 하기 지치지 않게. 그래서 가장 지칠 때가 언제냐면 2년 차에서 3년 차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지쳐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1년 차 때는 그냥 뭐 재미삼아 뭔가 의욕 많고 의욕도 하고 2년 차 때는 이거 해보니 괜찮네 한번 더 한번 발전시켜 볼까 하는데 2년 차에서 3년 차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죠. 왜 너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요소가 있고 왜 너만 대표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능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풀 꺾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하시면 또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만 좀 아쉽게도 거기서 한풀 내려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 두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드린 질문인데요. 이 직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직업으로서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네.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업이란 개념을 제가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초적인 베이스를 놓고 봤을 때 향후 이렇게 진출하는 방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형태의 직업으로 맞습니다. 직업군으로 꽤 다양하고 네, 예. 진출을 할 거다라고 네. 한다면 사실 뭐 마을 활동이 학원은 아닙니다.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걸 배우면 이렇게 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사업 전문가도 나오고 또 저 같은 마을 센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또 마을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그 요소적 또뭐 체계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를 한다면 네네네. 좀 좋은 직업군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네. 지원이 온다면 바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오면 좋겠어요. 네, 네,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네, 지원이 네.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거 사실 뭐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사실 이 활동 개념을 놓고 네,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형태든 간에 마을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밖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캐리어를 쌓은 이후에 자기 방향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향후적인 앞으로도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네. 희망지라든가 도시재생 관련된 요소도 계속 진행될 그렇죠. 거고 앞으로의 그 사업 요소의 진출 요소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언뜻 든 생각입니다만은 향후 직업적인 요소로 좋은 직업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직업이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오늘 얘기에서 이것이 과연 직업으로 될 수 있느냐, 혹은 이 직업을 한다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항상 모든 그 원칙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원칙일 수도 네네. 있겠죠. 수요가 있으면 그게 공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 원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역시 그 직업은 생기게 되겠죠, 당연히. 일본을 보면 아시아 쪽에서 아마 우리 이웃 나라인 경우에는 뭐 일본의 경우에 보면 그 마을 재생과 관련해서 많이 그 예를 차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이제 그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제 물론 있으면서 그게 더해서 어떻게 노년을 이끄느냐. 예, 예. 한국에서도 그런 아니, 예가 좋은 있죠. 지적이세요. 성미산 예, 예, 그 맞습니다. 마을 공동체처럼. 그러니까 육아 공동체에서 교육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노년에 있는 어떤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서 확대돼 나간다면 어느 마을이나 다 해당되겠죠. 아니면 마을 아니라도 서울의 어느 자치구나 아니면 어떤 동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풀고 있는 그런 시도가 있고, 좀 더 다른 시도로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친생태적이고 네. 친환경 친생태를 보내서 이제 에너지와 관련되는 에너지 뭔가 하면 그 절약형 혹은 네, 에너지를 맞습니다. 통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하면 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연관되는 네, 그런 같이 하셔서 뭐 마을을 전기도 파시고 만들고 막 있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예. 이걸 뭐 우리 그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나가노현 그쪽에서는 이다시 알려진 예죠. 그게 보면 그것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얼마나 그것을 다시 마을 전체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시 전기 그 세를 줄이고 다른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뭐 유럽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육아 뭐 교육이지만 노년 공동체가 많이 있겠죠. 우리도 급속하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누구나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잘 모범적인 사례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럼 그 일을 맡아서 누가 하느냐? 각자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건 할 수는 없죠. 각자 하기는 하지만 참여는 하지만 어느 정도 코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 분명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공짜로 일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장비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게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게 하는 직업으로 탄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이런 추세를 볼 때 아주 잘만 조절한다면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로 가는 많은 모델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도시화돼서 다시 또 그런 고향을 만들거나 새로운 어떤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기운들이 감지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있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선생님에서 지금 경험의 부분에서 말씀을 이게 좀 좁혀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성이 있겠다. 다시 커뮤니티가 부활하는 차원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마을재생 활동가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신 황인준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조효 교수님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의 형태가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취중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뻑하면 뉴타운만 생각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마을을 재생하는 방식이 지금 늘고 있고요. 특별할 것 없이 보였던 평범했던 마을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방문하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될 것, 그리고 마을 거주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마을을 위해 힘쓰는 이들 마을 재생 활동가가 많아지면서 보다 많은 마을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저희도 또 그런 마을이 많이 생겨서 저도 그런 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직업의 발견 여기까지입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